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16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82.1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전월보다 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해당 지수가 상승 전환한 건 지난해 9월 이후 3개월 만으로 서울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여전히 하강 국면에 머물고 있지만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에 힘입어 하락세를 벗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울 민간 아파트 분양 가격이 1년 전보다 제곱미터당 100만 원 가까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개한 작년 12월 말 기준 민간 아파트 분양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제곱미터당 902만 4천 원으로 3.3제곱미터당으로는 2,977만 9,200원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2021년 12월 대비 9.6% 하락한 것으로 3.3제곱미터당으로는 1년 만에 316만 4,700원 떨어졌고 전월과 비교하면 0.18% 하락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1월 주택사업 경기 전망지수에 따르면 이달 전국 전망지수는 55.8로 전월 대비 3.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다만 전국적인 하락에도 수도권은 전월 대비 0.1포인트 상승한 46.8로 전망됐습니다. 서울은 전월 대비 7.6포인트 하락한 46.9를 기록했지만 인천, 경기는 각각 6.4포인트, 1.6포인트 상승한 45.7, 47.9를 기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최슬기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서 규제 완화에 나서면서 서울 주택 매매 심리는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지난 1.3 대책에서 서울 용산구와 강남 3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규제 지역에서 해제했는데요. 규제 지역에서 해제가 되면 대출, 세금, 청약 등 각종 규제에서 보다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자,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슬기롭게 세워보시고요.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지금 유튜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해 주세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청자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의 부동산 올인원, 부동산 고수 안현재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사회자님 반갑습니다. 네. 자, 연초부터 부동산 규제들은 계속해서 좀 해제가 되고 있는 반면에 최근에 한국은행은 사상 처음으로 7연속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자, 지금의 부동산 시장 과연 어떤 식으로 저희가 해석을 하면 좋을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그래서 안현재 전문가님이 계속되는 규제 해제, 7연속 금리 인상이라는 주제로 오늘 강의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설을 앞두고 설 밥상 민심이라고 하죠. 밥상 민심에 올라올 이야기를 오늘 정리해봤습니다. 자, 규제는 여태까지 없을 정도로 계속 풀리고 있었고, 자, 금리도 여태까지 없는 속도로 계속 올라갔습니다. 말 그대로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계속해서 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굉장히 혼란을 겪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은 내가 이런 혼란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끝까지 보시면서 꼭 그 지혜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자, 와, 이거 매주마다 규제가 풀리는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면은 자, 1월 12일 날 저번 주 목요일이죠. 일시적 이주택자 종전에 2년 동안 한시적으로 보시면은 알겠지만 일시적 이주택인데도 1세대 가구가 받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규제 해제를 원래는 그동안 2년이었습니다. 2년이었던 거를 자, 상관없이 3년으로 연장하겠다. 그래서 집을 갈아타시는 분들한테는 희소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 이게 작년 5월 달에 벌써 한번 나왔던 내용이고 이거를 2년인 거를 지금 3년으로 또 늘린 거거든요. 자, 문제는 제가 그 당시에 항상 규제 해제 부분에서 얘기를 했지만 자, 이런 것들이 뭐 이제 쉽게 얘기하자면은 정부에서는 그 당시 뭐라고 했느냐? 공급을 원활하게 하겠다. 집주인들이 쉽게 팔 수 있게. 자, 그런 부분을 얘기하면서 했던 정책이지만 자, 이번에 중요한 거는 자, 2년이었던 게 3년으로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 제가 따지고 보면은 올해 5월쯤이 매수자 우위 시점이 굉장히 큰 시기가 한 번 온다라고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5월 달에 작년 5월 달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5월 전에 막 팔려는 이 급하게 이거 맞춰서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마침 최고 금리가 겹쳐지기 때문에 한번 크게 매수자 우위 시점이 오는 시점으로 찍어드렸었는데 그 부분이 자 여유가 생겼잖아요. 1년 더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한 번 더 그렇게 올 수 있던 좋은 포인트가 좀 사그라들었다. 그 포인트가 조금 뒤로 밀렸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이 정책 때문에 정확히 얘기하자면은 지금 매물이 굉장히 급속도로 줄어들었어요. 자, 이 매물이 급속도로 줄어든 이유는 뭐죠? 1년 정도 여유가 생겼으니까 급하지 않잖아요. 그동안 1년 안에 급하게 팔려고 했던 그런 분들이 여유를 갖게 된 정책이다. 자,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규제를 풀면은 오히려 매물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얘기 드리는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매물이 줄었던 거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자, 금리가 또 한 번 7번 연속 상승을 했었어요. 자, 이렇게 7번 연속 상승을 했는데 자, 재미있는 건 뭐냐? 자, 보시면은 시중은행 금리 대출 현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히려 금리가 자, 보시면은 이전에 비해서 11월 달에 비해서 금리가 더 하락한 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기준금리는 올라가는데 시중금리는 오히려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하자면은 11월 달에 시중금리가 말도 안 되게 높이 올랐습니다. 왜? PF 사태도 있었고 그 당시에 워낙에 미국하고 원달러 환율이 크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말 그대로 자금이 유동성이 꽉 막혀 있던 거예요. 자, 지금 오히려 시중금리가 낮췄다라는 거는 시장의 자금 유동성이 오히려 풀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숨 돌린 거예요. 많은 건설사들 그동안 조금 위험했었는데 그래도 조금 위험성이 줄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원래대로라면은 자, 지금 이렇게 금리가 그 당시 11월 달 이게 말도 안 되게 많이 올렸었는데 자, 오히려 이 금리가 지금 기준금리에 맞춰진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은행이 장사하는데 딱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연말 그 시점에 뭐 결산할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때 자금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은행은 마침 그때 이자를 청구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높은 금리로 이자를 청구하기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어찌 보면 은행에 장사하기 굉장히 좋은 시점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솔직히 규제만 갖고 이렇게 매물이 줄고 뭐 거래가 좀 성사되고 나온 게 아니라 저는 이 금리도 같이 맞물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집값 다시 올라가나요라고 물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규제를 풀기 때문에 데드캣 바운스라고 해서 막 올라갈 수 있고. 자, 그러는데 지금 보면은 둔촌주공 일병 구하기라고 해서 둔촌주공에 맞춰서 모든 규제를 풀어줬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자, 보면은 제가 가장 크게 봤던 게 이 전매 제한 풀어준 것 때문인데, 자, 문제는 그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장이동 자이가 미계약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장이동 자이하고 이 둔촌주공하고 같이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규제 해제가, 자, 이 규제 해제가 적용되기 전에 먼저 분양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많이 실패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소리 소문 없이 무순위 청약 슬금슬금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렇게 끝내고 지금 벌써 선착순 분양 들어갔다고 합니다. 자, 왜 실패할 수밖에 없을까요? 가격은 둔촌주공하고 별 차이가 안 나는데, 별 차이는 안 나는데, 아니 규제는 둔촌주공 규제가 많이 풀려 있는데 이쪽은 규제가 없었으니까. 자, 그러는데 시장에서는 어떻게 되냐? 차이가 잘 안 되는데 둔촌주공도 잘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둘의 차이점은 뭐냐? 제가 전매 제한이 가장 크다고 했잖아요. 실제 둔촌주공 앞에 가면은 뉴스에서 어떤 것들이 나오느냐? 둔촌주공 이 분양 이런 거 청약 같은 걸 알아보러 가는 사람한테, 자, 떴다방 흔히 이동신 중개사가 달라붙었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실제 둔촌주공만이 아니라 전국에 괜찮다는 지역의 아파트는 지금 떴다방이 떠서, 자, 쉽게 얘기하자면 전매권을 사고 팔면 어떻게 됩니까? 흔히 말하는 피 장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제가 말했잖아요. 도깨비 방망이라고. 이런 것 때문에, 전매권 때문에 솔직히 전매권 이거 풀어주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말 그대로 투기의 정점이 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자, 둔촌주공 풀어주는데 지금 정부가 사활을 걸었다라고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는 게, 자, 이거에 맞춰서 이제 거주 지역 그런 부분이라든가 중도금 대출도 가능하게 됐고 70%까지 되는 거 막 이런 것들 다 풀어줬잖아요. 자, 그게 이번에 둔촌주공에 여기는 안 됐었고, 자, 이쪽은 되니까 다를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자, 주변의 집값이 여전히 주변에서 집값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기가 의외로 계약률은 좋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자, 둔촌주공의 문제점은 뭐냐? 자, 19일 날 상환이 들어가야 하거든요. PF 상환이 들어가야 하는데 약 7,231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이 PF를 상환을 해야 하는데, 문제는 뭐냐? 70% 이상, 아니 77%의 계약률이 나와야 상환이 되고 연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지금 계약은 잘 되는데 이만큼 가느냐가, 굉장히 높은 계약률이잖아요. 이만큼 계약이 가느냐가 굉장히 이번에 큰 여건이 되고 있습니다. 왜 둔촌주공이 문제가 될까요? 자, 서울 굉장히 좋은 지역에 새 아파트에 건설사도 굉장히 좋고, 이런 좋은 아파트가 만약 분양에 실패했다? 그럼 다른 지역의 아파트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둔촌주공이 이번에 분양에 실패하면은 타 지역의 모든 아파트들이 분양에 실패할 확률이 커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부에서도 굉장히 말 그대로 이번에 특혜를 엄청 많이 줬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둔촌주공이 안 되면은 미계약이 무더기로 나면서 지금 일시적으로 자금 상황을 어느 정도 풀려졌다고는 하지만 이게 상반기에 이 11월 달에 굉장히 긴축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환이 굉장히 짧거든요. 얘도 지금 이 둔촌주공도 19일 딱 오늘 이 분양 이 확률 보고서 19일 날 어떻게 되는지가 결정되는 그렇게 짧은 상황이었습니다. 전국의 많은 건설사라든가 이런 기업들 그등 금융기관 이런 것들이 지금 이번 상반기에 몰려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어떻게든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 연착륙을 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렇게 풀어주는 거, 이거는 나쁘진 않다고 보는데요. 문제는 뭡니까? 원래는
금리를 이렇게 올리는데 시장 금리를 낮추는 거 이거 분명히 정부 입김 들어갔을 겁니다. 이거 규제 풀어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시장 상황을 거꾸로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품을 키울 수 있고 폭탄 돌리기를 굉장히 늦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든 연착륙이 잘 문제없이 이어진다면 좋은 정책이지만 문제는 폭탄을 안고 있는 상황이다. 위험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다라는 것을 이 시청자님들은 알고 계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규제도 굉장히 많이 풀었고 금리도 시장 금리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자, 지금 보시면은 자, 매매 가격 지수라든가 전세 가격 지수가 자, 내려가던 게 꺾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와는 조금 그래프를 다른 걸 준비했어요. 좀 알아보기 힘든데도 이 그래프를 준비한 이유가 뭐냐? 자, 지금 보시면은 내려가던 상승률, 하락률이 꺾인 이렇게 그래프가 나타나는 저번 주에는 상승률, 하락률을 나타낸 그래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런 그래프를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꺾이는 그래프를. 그랬는데 자, 정확히는 지금 여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락률이 꺾인 거지 실제 가격은 여전히 하락하고 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여전히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 언론사가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가격 상승률을 굉장히 부추기는 부분이 있어요. 언론사는 기업들 편입니다. 그래서 언론사들 하는 얘기 보고 투자 잘못하면은 내가 고점 하락하는 아직 한참 더 하락할 수 있는데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다. 지금 이 상황에 뭐 똘똘한 한 채 굉장히 위험한 말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은 자, 용산이 하락률이 굉장히 적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번 주 용산의 전세가 하락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자, 그래서 아마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용산 쪽도 하락률 큰 게 좀 나올 겁니다. 자, 규제는 굉장히 풀어줬고 금리도 오히려 하락하는데 아직도 꺾일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자, 그 이유는 뭘까요? 자, 금리가 아직도 미국도 더 올라가고 우리나라도 기준금리 더 올릴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심리적으로 잘 풀리기가 어려워요. 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제가 항상 전세를 얘기했습니다. 지금 용산이 제가 떨어질 거를 다다음 주나 다다음 주 떨어질 걸 예측하는 것도 전세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이에요. 자, 2년 전 전세 가격이 더 높은 상황. 자, 2년 전 전세 가격이 더 높으면은 자, 지금 전세 이제 새로 교체 주기가 왔을 때 역전세 상황이다. 왜? 높은 가격의 전세를 받았으면 지금 들어오는 사람들하고 그만큼 전세 가격의 차이가 클 때 뭐 고가 아파트에서는 2억 정도 차이가 나면은 그게 위험한 거고요. 저가 아파트들에서는 1억 정도 차이가 나면은 갭 투자하신 분들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영끌하신 분들은 말할 게 없고요. 자, 그게 자, 올 하반기까지 상황에 따라서는 지역에 따라서는 하반기 이후에도 2년 전 전세 가격이 더 높은 데가 있는 지역들 그리고 입주 물량이 많아서 전세 가격 하락이 있을 수밖에 없는 지역들은 위험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이 부분 때문에 전세 가격 부분 때문에 아직 자, 떨어지는 규제를 풀고 금리 좀 분명히 올 상반기 이후부터는 더 이상 금리 상승은 없고 잘하면 올해 중부터 하락은 하겠지만 금리 이 하락 기조가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꺾이는 일이 있어도 자, V자 반등 가격 상승하듯이 막 어디 똘똘한 한 채는 가격 상승한다는 얘기 나오는데 이게 아니라 이렇게 올랐다가도 다시 떨어지는 그런 게 나올 지금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죠.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거 그런 거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둔촌주공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원래대로라면 그 정도 대단히 아파트면은 떴다방 부동산들이 굉장히 많이 붙어서 명함만 한 이만큼은 받아야 정상인데 지금 떴다방은 분명히 떴지만 예전처럼 이렇게 명함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상당히 적다라고 합니다. 자, 그만큼 지금 떴다방들도 모험을 하고 거기에서 지금 활동하는 떴다방도 모험을 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결국에는 하락 기조가 바뀌지는 않은데 자, 문제가 뭐냐 하면은 자,
지금 금리가 높다 보니까 자, 저번 주에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자, 문제는 뭐냐? 이게 구제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빚의 함정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제가 빚내서 집 사라는 건 지금 악마의 속삭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는데 자, 지금 보시면은 특례 보금자리로는 분명히 빚을 내주는 건데 자, 지금 보면은 자, 금리가 시장보다 한 1% 정도는 낮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고정금리라는 겁니다. 고정금리면서 지금 보면은 상당히 장기 대출입니다. 자, 굉장히 오랫동안 자, 지금 현재 무슨 상황이죠? 고금리 상황입니다. 자, 이게 잘못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자, 지금 금리 낮다고 이걸로 잘못 갈아타시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다행스럽게도 이제 먼저 선 상환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나중에 갈아타는 게 잘 될 수 있다. 뭐 그런 부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별 문제는 없는데 자, 문제는 뭡니까? 잘못 갈아탔다가는 제가 장담하지만 올해부터 더 이상 금리 상승은 없을 거고 못해도 내년에는 금리가 하락하는데 자, 미국이 금리를 하락했을 때를 보면은 자, 한번 올렸을 때는 무섭게 하락합니다. 자, 무섭게 하락하니까 그거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어떻게 됩니까? 하락할 때는 상당히 크게 떨어질 때는 올라갈 때는 상당히 힘들게 올라가지만 떨어질 때는 우리나라도 크게 떨어질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 이거를 조심하라는 이유를 아시겠죠? 자, 10년 동안 4% 지금 싸다고 들어갔다가 자, 내년부터 금리가 더 낮아질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이걸로 갈아타가지고 고생하는 부분. 왜 내가 이런 고금리를 계속 물어야지? 그러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전세 이거 빼줘야 하시는 분들이나 이 지금 보시면은 소득 그런 거 상관이 없다고 하거든요. 갑자기 돈 마련할 수 없는 분들한테 일시적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전향할 수 있는 분들한테는 하나의 선택이 될 수는 있지만 여기로 내가 그거 갈아탈 수 있는 뭔가 방법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없고 그냥 계속 빚을 갚아 나가셔야 하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제가 오늘 이거 한 거 같은 경우는 무언가 지금 빚을 갚아 나가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꼭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이거 방송 보시는 분들. 자, 더군다나 지금 이거에 편승해서 뭐가 되느냐. 지금 은행들이 장기 대출 같은 경우를 금리를 낮춰준다고 하면서 고정금리로 바꿔타라고 유도를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자, 지금이 최고점이거든요. 자, 그리고 실제 11월 달 굉장히 시장 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은행이 지금 장사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단기 금리는 고정금리로 지금 나가는 게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장기 금리들은 자, 내년부터 금리 떨어진다고 했을 때 장기 5년 정도라고 했을 때 낮아진 금리 상황에서 내가 더 오랫동안 고금리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함정이 있다라는 거. 내가 중간에 상환해서 갈아탈 수 있거나 뭐 그럴 수 있는 계획이 혹은 그런 여력이 있는 분들만 갈아타시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부분 꼭 이 방송 보신 분들 그런 거 주변에 알려주실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자, 지금 빚의 함정에 빠지지 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 자, 지금 규제 해제 바람. 자, 지금 바람이 불 때 파도가 치는 거는 물이 들어왔을 때입니다. 자, 지금 현재 부동산 상황은 물이 쑥 썰물이에요. 굉장히 물이 빠진 상황에서 자, 여기 바람 불듯이 크게 바람이 불고는 있는데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역전세인 집주인들은 자금을 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역전세 상황 그런 빚에 의해서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자금이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규제 많이 풀어주고 금리가 풀렸다고 해도 자, 금리가 풀리면 이제 물이 들어오는 거겠죠. 자, 역전세 상황 그런 거에 말 그대로 지형이죠. 지형이 안 좋으면 물이 들어오기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자, 그래서 내가 투자할 때 이런 것들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물이 들어오는 지역을 찾아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이 자, 물이 빠지더라도 지역에 따라서는 물이 고이는 곳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자, 제가 그런 것을 짚은 게 뭐예요?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곳.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곳은 일자리 폭탄인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자리 폭탄 크게 만들 수 있는 거는 두바이 같은 관광 일자리를 크게 늘릴 수 있는 곳이나 자, 해상풍력 같은 자, 우리나라에서 여태까지 없는 사업에 일자리가 가득 생길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 설인데 설 명절에는 제가 그동안 굉장히 안 좋은 부동산 소식이 있었겠지만 설 명절에는 이런 투자가 일어나고 개발이 일어나서 발전될 수 있는 곳. 그래서 2025년에서 30년 사이에 일자리 폭탄이 가능한 지역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후보지 같은 것도 얘기해 볼 테니까요. 많이 보시고 자, 전문가와 상담해서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 인생 역전할 수 있는 곳을 찾을 수 있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정부 부동산 정책 경착륙 완화를 위해서 지금 정부 자, 그리고 금리도 시장 금리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매물 감소했어요. 자, 거래도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하고 언론에서는 기조가 바뀌었다라고 열심히 바람을 불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전히 금리는 높은 상황이고 아무리 금리가 떨어지더라도 여전히 금리가 높은 상황이고 자, 전세 문제, 역전세 문제는 아직도 위험성을 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세는 자, 하락 대세는 막지 못할 겁니다. 그저 꺾이던 게 내려가던 속도가 좀 꺾일 수 있게 되는 그리고 연착륙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자, 이런 상황에 저는 정부에게 바라는 게 있다면은 딱 두 가지만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말 그대로 자, 영끌하신 분이나 소규모 투자하신 분들이 못 견디고 내던지면은 자, 현금 부자들 혹은 선수들이 줍줍하기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은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정책은 솔직히 폭탄을 내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금리가 하락하는 그런 거를 보면은 빨리 규제 지금 해제한 것을 빨리 걷어들여라. 그 부분을 부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정부가 LTV는 풀어주더라도 DSR만큼은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이건 부동산 전문가로서 그게 잘못되면은 지금 부동산 거품이나 뭐 이런 것들이 더 커지고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요. 제가 정부에 바라는 거는 이 두 가지라고 말씀드리겠고 이걸 보는 시청자분들도 그 부분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 상황이기 때문에 빚의 함정에 아까 말씀드렸죠. 고정금리라는 빚의 함정에 빠지지 말고 제가 아까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걸 보라고 했잖아요. 실질 가치가 늘어나는 곳. 지금 당장은 뭐 평택같이 일자리 늘어나는 곳이겠죠. 자, 혹은 이제 방위 산업 있는 지역 같은 곳들 지금 일자리가 늘어나서 그래도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곳 아니면은 미래의 지역 경제가 활성화돼서 실질 가치가 올라가는 걸 보고 투자할 수 있는 현명한 시청자분이 되셔라. 그런 것들은 항상 전문가와 상담해서 찾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다음 주 방송에 설 방송에는 그런 후보지도 힌트를 드릴 수 있으니까 꼭 시청하시고 현명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시청자님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안현재 전문가님의 부동산 이슈 진단 함께 하셨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안현재 전문가님이 올해 부동산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큰 그림 한번 그려주셨는데요. 향후 부동산 시장 전망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요. 1:1 무료 상담과 또 세미나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 자리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안현재 전문가님과 그리고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화면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화요일에 부동산 올인원, 부동산 이슈 진단과 함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꼭 알고 싶은 부동산 정보나 해결하고 싶은 부동산 고민 있으시다면 혼자서 소갈이하지 마시고요. 저희한테 털어놔 주시길 바랍니다. 안현재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전화번호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나 문자 상담 신청하실 때는요, 보유했거나 투자하고 싶은 곳의 매물명, 집원, 면적 같은 정보들을 자세하게 남겨주셔야 훨씬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또 이렇게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남겨주시는 정보는요, 상담 이외 별도의 용도로 쓰이지 않고요, 외부로도 전혀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시청자분과 만나게 될지 궁금한데요. 지금 한 분의 시청자님과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경제TV입니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네, 부평구 부계동에 네, 인천 부평구 부계동. 네, 네, 거기에 집이 하나 있는데 네. 계속 하고 있어도 될지 아니면 지금 집이 내려놨는데 팔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좀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신 것 같은데 네. 그 인천 부평구 부계동 정확한 집원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490-5. 490-5번지요? 네. 네, 자, 알겠습니다. 요게 앞으로 좀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우리 시청자분의 이 결정도 나오게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전문가님, 인천 부평구 부계동의 주택입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 앞으로 이 주택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까요? 예, 시청자님.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보유하고 계신 이 주택 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금 여기에 지금 살고 계신 건가요? 아니요, 저는 강원도에 있고 아, 예, 예. 네, 거기서 그냥 이제 세액 좀 받아서 생활하고 살고 있거든요. 아, 세를 주고 계시는군요. 네. 자, 네. 지금 여기 어떤 용도로 지금 세가 나가고 있는 건가요? 아, 지하에 노래방이 있고 아래층 식당이고 예. 1층, 3층은 전세예요. 아, 자, 지금 이쪽에 세를 주고 계시면서 이제 상업지로서 지금 상가로서 지금 활용하고 계시는 거네요. 네네. 예, 지금 이 지역이 이거 네. 보유하시는가 어떤가는 지금 결국에는 여기에 세가 잘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의 문제거든요. 아, 자, 예, 지금 그러는데 여기 지금 제가 보기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세 나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아, 예. 예, 지금 세 나가는데 문제는 없죠. 네. 예, 세 잘 받으시면은 저는 이거는 보유하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네. 결국에는 지금 이게 상가 건물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데 네. 상가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새 들어온 사람들이 얼마나 잘 장사를 하느냐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네. 자, 지금 인천 같은 경우는 네. 현재 인구가 그래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물론 부평구 부계동이 지금 현재 잠깐 인구가 줄었다가 다시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 자, 이 지역에 보면은 이렇게 새로 재건축하면서 일시적으로 사람이 이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타 지역으로 나갔다가 자, 지금 최근에 아파트가 다시 완공이 되면서 꽤 대단히 아파트들이 많이 지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지역의 인구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늘었겠죠? 예, 아파트 입주하면서 인구가 늘어난 것을 확인했어요. 자, 지금 보유하고 계신 쪽도 그 인구가 늘어난 거에 그래도 바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되고 더군다나 부계역 중심에서 그다지 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은 정비 사업이라고 하죠.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충분히 정비 사업도 나중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물론 지금 부동산 경기가 활발해야지 정비 사업은 일어납니다. 지금 여기 있는 아파트들도 한참 부동산 경기 좋을 때 그렇게 정비가 돼서 지금 잘 된 거거든요. 자, 지금 내 옆에도 이런 거 되지 않을까 그런 거 조금 그런 희망도 품으시죠? 네. 예, 그런 거 오는 거는 이제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려야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주기는 거의 10년에 한 번씩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역 앞이라는 부분과 그다음 주변에서 그런 게 충분히 일어났고 그 외에 이 지역의 인프라가 자, 고속도로 인터체인지라든가 여기에 병원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생활 인프라 그리고 이 주변에 보면은 일자리, 직주 여건 하는 부분도 좋기 때문에 인구가 빠지더라도 그렇게 쉽게 빠지지도 않고 그다음에 이렇게 사람이 계속 사는 거 지금 사람이 많이 사는데 노후화되면 불편함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고 계속해서 정비 사업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부분이 지금 보유하고 계신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새가 안 나온다면 제가 갈아타시라고 말씀드리겠지만 새 잘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보유하셔라. 보유하시다 보면은 나중에 뭐 개발 정비 사업 같은 그 개발 호재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새 잘 나오는 지역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에 새 잘 나오는 거 꼭 보유하셔라. 그렇게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보유하고 있어요? 예, 보유하시면은 특별히 이 자금 상의 문제나 뭐 그런 게 없다면은 보유하셔도 문제 없다. 그렇게 진단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천 부평구 부계동의 상가주택이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 전문가님 의견 잘 들으셨죠?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전화가 또 연결이 되어 있어서요.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서울경제TV입니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제가 1년 전에 네. 전남 해남군 산이면 부동리 네. 그 부동산을 하나를 구입을 했어요. 네. 네, 근데 지금 이게 지금 앞으로 전망이 뭐 솔라 시론이 뭐니 막 이렇게 언론에 자꾸 나오긴 하는데 제가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될지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 궁금해서요. 네, 맞아요. 주변에 그 솔라시도 개발도 있고 계속해서 이슈는 들려오는데 과연 정말 좋은지 지금 좀 걱정이 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산이면 부동리라고 하셨잖아요. 정확한 집번이 어떻게 될까요? 부동리 647번지요. 647번지 토지인 것 같아요. 예, 전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거기가 보면 도로도 이제 국어가 있어서 건축도 어떻게 나중에 차후 가능할지 이런 게 궁금해서요. 네. 자, 요 전망이 어떻게 나올지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전문가님,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부동리의 토지입니다. 자, 과연 앞으로의 전망이 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잘 살펴봐 주시죠. 예,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이거 투자하신 거는 굉장히 잘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네. 당장은 아니지만 미래 가능성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지적도상으로 봤을 때는 왜 이게 길이 없는 거 아닌가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 건축되나 뭐 그런 것도 생각하시는데 그 건축이나 개발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 지역에 사람이 많이 들어와야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저는 이거는 10년 전 세종시하고 굉장히 2010년 세종시하고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 주변에 토지 보유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국어가 그래도 국어 위에다가 시멘트 길로 현황도로라고 하죠. 현황도로를 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국어가 아니라 거의 도로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건축 되는 부분이 굉장히 걱정이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지금 이 지도 사진으로 확인했을 때는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아, 네. 예. 근데 제가 지금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지금 솔라시도 얘기한 게 지금 바로 여기 위쪽에 있는 거거든요. 자, 지금 여기가 정확히는 기업 도시입니다. 기업 도시인데 제가 좋게 보는 지금 미래에 지금 우리나라에 큰 일자리 폭탄을 낼 수 있는 두 가지가 아까 말씀 두 가지 중 하나가 관광인데 여기가 관광 레저형 기업 도시예요. 그러는데 지금 여태까지 이거 국책 사업인데 여태까지 발전을 못 하다가 이제 터지기 직전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딱 지난달에 지금 보면은 진입도로가 있거든요. 이 진입도로가 지난달에 개통한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예, 솔라시도 대교. 예, 그래가지고 자, 진입도로가 없으면 사람이 여기를 들어갈 수도 없고 이 안에 투자할 수도 없거든요. 근데 이제서야 사람이 들어갈 수 있고 진입도로가 뚫렸다라는 거는 이제서 민간인도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이 가까워졌다라는 그런 신호거든요. 여기에 민간 투자가 됐을 때, 자, 지금까지는 이 안쪽에 민간인 투자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여기에 투자한다라는 거는 여기에 사람들이 자기 부동산 뿌리를 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으니까 사람이 늘어나지 않은 거라고 볼 수 있는데 투자가 일어나지면은 그때부터는 여기에 사람이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부동산은 인구가 늘어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부동산의 인구가 늘어나면 어떻게 되죠? 예. 당연히 올라가죠. 부동산. 예, 인구가 사람이 늘어나면 뭐. 들어올 수가 있어야 예. 돼요. 그게 그렇죠. 여태까지는 안 되다가 이제 될 거라고 제가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좋은데 잘 찍으셨는지 참 좋다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중요한 거는 제가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곳이라고 해놨는데 자, 그런 곳은 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 풍수가 받쳐줘야 합니다. 자, 지금 이쪽 지역을 아마 검색을 해보시면은 아리백이라고 해서 자, 탄소, 자, 리뉴얼리블 일렉트릭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 이쪽 지역에 굉장히 지금 이 스마트시티, 블루시티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전국적으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동리라고 하셨죠? 네. 그쪽으로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큰 데이터 센터가 지금 MOU 체결했다는 기사도 뜬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아, 부동리예요, 그게? 예, 거의 부동리 쪽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발전되면 좋고 그다음 지금 보유하고 계신 주변의 이 토지 상당수가 자, 국유지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보유하고 계신 주변에 있는 토지 상당수가 이렇게 감싸고 있는 데가 국유지로 알고 있는데 이쪽에도 또다시 태양광 아리백을 실천하면서 자, 지금 이쪽에 최근에 어떤 기사가 떴느냐. 지금 전국의 지자체들이 다 난리가 났습니다. 자, 강원도 뭐 전라북도는 이제 새만금, 부산, 포항 이쪽에서 다 이번에 테슬라가 아시아 제2공장을 짓는다고 예, 하는데 저 테슬라에 언론에서 굉장히 지금 테슬라는 지금 가입을 한 게 뭐냐? 아리백을 가입을 했고 아리백 여건이 받쳐주는 데에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는데 그거를 제대로 갖춰준 것 때문에 지금 지금 해남 지사가 지금 이쪽에
테슬라를 유치한다라니 뭐니 이런 얘기도 돌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관광 쪽과 이런 부분에서 잘하면은 진짜 크게 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 현재도 좋지만 더 크게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거 꼭 보유하시고 행복해지셔라. 그렇게 진단해드리겠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저 너무 고민이 많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팔아야 되나 좀 고민 중이거든요. 항상 지금 이런 위기가 있을 때 기회가 온다고 합니다. 이거 지키면은 분명히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수술래서 다 완공되고 그래도 인구도 어느 정도 유입되고 하려면 앞으로 한 몇 년 정도 받아가야 제가 될까요? 얘기했지만 2025년에서 30년 사이에 진짜 세종시 같은 얘기를 들을 수도 있는 그런 곳입니다. 아, 그래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마음을 딱 굳히게 됐네요. 보여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네. 네, 우리 시청자분 고민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도움이 된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전문가님 조언 참고하셔서 현명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로 들어와 있는 사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충남 천안시 이 동남구 북면 나반리 45 향후 전망 문의드립니다라는 사연입니다. 자, 이번에는 충남 천안시 고민이 들어왔습니다. 동남구 북면 나반리의 토지인데요. 자, 앞으로의 향후 전망이 좀 궁금하다라고 해주셨어요. 사실은 천안만 하더라도 요새는 좀 수도권과 훨씬 더 많이 가까워진 측면이 있어서 여러 가지 기대감들은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그래도 또 전문가가 보는 앞으로의 전망 궁금하죠. 자, 전문가님, 이 충남 천안시 동남구 북면 나반리의 토지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예, 시청자님께서 질문을 주신 이 토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큰 길이 지금 보유하고 계신 토지로 접근하는 길에 이 방향성을 봤을 때 물류와 인구의 흐름, 특히 돈이 흐를 수 있는 부분에서는 좀 기대가 어렵기 때문에 개발 여건은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개발 가능성은 상당히 낮지만 그래도 일반 시골과 다른 점이 뭐냐? 자, 지금 보면은 이 지역의 그 안에 취락 지역 같은 경우 이제 마을이라든가 그리고 이 주변 옆에 보시면은 골프장도 있는데 이런 곳들에 들어갈 수 있는 길목을 바로 점하고 있는 게 지금 보유하고 계신 지금 질문 주신 토지입니다. 이 토지가 또 앞에 병천천을 끼고 있고 이 천안에서 굉장히 유명한 천이잖아요. 병천천을 끼고 있고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자, 버스 정류장도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냥 시골 땅이 아니라 그래도 주변에 사람의 접촉이 많이 있는 그런 토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골 땅인데 보통 시골 땅 같은 경우는 아예 사람의 접촉이 없어서 내 뒤에 나보다도 비싸게 사줄 사람이 아예 그런 가능성이 없는 토지도 있는데 지금 보유하고 계신 토지는 천을 앞에 끼고 있다는 메리트도 있고 그다음 접촉도 많이 할 수 있는 접촉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토지이기 때문에 일반 시골 땅이 아니라 메리트가 있는 시골 땅이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보유하셔도 아무 문제 없고 운이 좋으면은 지금 보시면 최근 보유하고 계신 앞에 쪽에 주택 가옥이 생긴 게 확인이 됐거든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런 혜택을 볼 수도 있고 그다음 여기가 지금 정 급하시다면은 지금 갈아타셔도 문제가 없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토지다라고 그렇게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 지금 조언 잘 들으셨죠? 이 조언 참고하셔서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상담은 이쯤에서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안현재 전문가님과 만날 수 있는 자리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향후 부동산 시장의 전망은 이라는 주제로 1:1 무료 상담 또 세미나가 열립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꼼꼼하게 상담 도와주신 안현재 전문가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현재 전문가님과 그리고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화면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청자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남아있는 부동산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